우리는 대화를 시작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이 말들 들어본 적 많으시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정말 재밌거나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면 굳이 미리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오늘은 말을 잘하는 법이 아니라 상대를 사로잡는 말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예고하는 말은 대화를 망칠까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이 말에는 의외로 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재밌는데 기대만큼일까? 네, 기대를 먼저 만들어 놓으면 그 기대를 넘지 못하는 순간 대화는 바로 식어버립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감정을 미리 규정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다, 중요하다, 안타깝다. 이런 평가는 상대가 느끼게 두는 것입니다. 상대를 사로잡는 사람의 5가지 말 태도. 첫 번째, 상대 말을 진지하게 경청한다. 사람은 자기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엽니다. 예를 들어서 고개를 좀 끄덕끄덕여 준다든가 말을 자르지 않는다든가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준다든가 경청은 가장 강력한 설득입니다. 두 번째, 상대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교양 있는 질문은 상대를 곤란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이렇게 묻는다기보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였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겁니다. 질문 하나로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상대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드러낼 때 대화에 몰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그 경험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이때 중요한 건 내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 대화의 중심은 나가 아니라 상대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를 끌어오게 됩니다. 그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네, 교양 있는 사람은 이 말을 삼킵니다. 지금 이 대화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상대라는 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5번째, 말할 차례는 항상 상대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다. 네, 상대 말 중간에 하고 싶은 말이 떠올라도 잠시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림이 대화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말을 끊지 않는 태도는 존중 그 자체입니다. 말의 비율이 관계의 품격을 만든다고 했었죠. 말하기와 듣기에도 보이지 않는 비율이 있습니다. 기본은 듣기가 6, 말하기가 4. 상대를 더 편하게 하고 싶다면 7대 3. 하지만 이건 공식이 아니라 감각의 기준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자기 말이 길어지면 스스로 멈출 줄 압니다. 사람을 사로잡는 말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말을 아끼는 태도,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질문, 끝까지 들어주는 자세, 이 3가지가 사람을 머물게 합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기억할까요?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시작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이 말들 들어본 적 많으시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정말 재밌거나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면 굳이 미리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오늘은 말을 잘하는 법이 아니라 상대를 사로잡는 말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예고하는 말은 대화를 망칠까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이 말에는 의외로 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재밌는데 기대만큼일까? 네, 기대를 먼저 만들어 놓으면 그 기대를 넘지 못하는 순간 대화는 바로 식어버립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감정을 미리 규정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다, 중요하다, 안타깝다. 이런 평가는 상대가 느끼게 두는 것입니다. 상대를 사로잡는 사람의 5가지 말 태도. 첫 번째, 상대 말을 진지하게 경청한다. 사람은 자기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엽니다. 예를 들어서 고개를 좀 끄덕끄덕여 준다든가 말을 자르지 않는다든가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준다든가 경청은 가장 강력한 설득입니다. 두 번째, 상대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교양 있는 질문은 상대를 곤란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이렇게 묻는다기보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였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겁니다. 질문 하나로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상대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드러낼 때 대화에 몰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그 경험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이때 중요한 건 내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 대화의 중심은 나가 아니라 상대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를 끌어오게 됩니다. 아, 그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네, 교양 있는 사람은 이 말을 삼킵니다. 지금 이 대화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상대라는 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5번째, 말할 차례는 항상 상대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다. 네, 상대 말 중간에 하고 싶은 말이 떠올라도 잠시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림이 대화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말을 끊지 않는 태도는 존중 그 자체입니다. 말의 비율이 관계의 품격을 만든다고 했었죠. 말하기와 듣기에도 보이지 않는 비율이 있습니다. 기본은 듣기가 6, 말하기가 4. 상대를 더 편하게 하고 싶다면 7대 3. 하지만 이건 공식이 아니라 감각의 기준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자기 말이 길어지면 스스로 멈출 줄 압니다. 사람을 사로잡는 말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말을 아끼는 태도,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질문, 끝까지 들어주는 자세, 이 3가지가 사람을 머물게 합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기억할까요?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시작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이 말들 들어본 적 많으시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정말 재밌거나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면 굳이 미리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오늘은 말을 잘하는 법이 아니라 상대를 사로잡는 말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예고하는 말은 대화를 망칠까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이 말에는 의외로 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재밌는데 기대만큼일까? 네, 기대를 먼저 만들어 놓으면 그 기대를 넘지 못하는 순간 대화는 바로 식어버립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감정을 미리 규정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다, 중요하다, 안타깝다. 이런 평가는 상대가 느끼게 두는 것입니다. 상대를 사로잡는 사람의 5가지 말 태도. 첫 번째, 상대 말을 진지하게 경청한다. 사람은 자기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엽니다.
예를 들어서 고개를 좀 끄덕끄덕여 준다든가 말을 자르지 않는다든가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준다든가 경청은 가장 강력한 설득입니다. 두 번째, 상대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교양 있는 질문은 상대를 곤란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이렇게 묻는다기보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였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겁니다. 질문 하나로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상대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드러낼 때 대화에 몰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그 경험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이때 중요한 건 내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 대화의 중심은 나가 아니라 상대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를 끌어오게 됩니다. 아, 그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네, 교양 있는 사람은 이 말을 삼킵니다. 지금 이 대화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상대라는 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말할 차례는 항상 상대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다. 네, 상대 말 중간에 하고 싶은 말이 떠올라도 잠시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림이 대화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말을 끊지 않는 태도는 존중 그 자체입니다. 말의 비율이 관계의 품격을 만든다고 했었죠. 말하기와 듣기에도 보이지 않는 비율이 있습니다. 기본은 듣기가 6, 말하기가 4. 상대를 더 편하게 하고 싶다면 7대 3. 하지만 이건 공식이 아니라 감각의 기준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자기 말이 길어지면 스스로 멈출 줄 압니다. 사람을 사로잡는 말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말을 아끼는 태도,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질문, 끝까지 들어주는 자세, 이 세 가지가 사람을 머물게 합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기억할까요?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시작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이 말들 들어본 적 많으시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정말 재밌거나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면 굳이 미리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오늘은 말을 잘하는 법이 아니라 상대를 사로잡는 말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예고하는 말은 대화를 망칠까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이 말에는 의외로 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재밌는데 기대만큼일까? 네, 기대를 먼저 만들어 놓으면 그 기대를 넘지 못하는 순간 대화는 바로 식어버립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감정을 미리 규정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다, 중요하다, 안타깝다. 이런 평가는 상대가 느끼게 두는 것입니다. 상대를 사로잡는 사람의 5가지 말 태도. 첫 번째, 상대 말을 진지하게 경청한다. 사람은 자기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엽니다. 예를 들어서 고개를 좀 끄덕끄덕여 준다든가 말을 자르지 않는다든가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준다든가 경청은 가장 강력한 설득입니다. 두 번째, 상대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교양 있는 질문은 상대를 곤란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이렇게 묻는다기보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였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겁니다. 질문 하나로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상대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드러낼 때 대화에 몰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그 경험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이때 중요한 건 내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 대화의 중심은 나가 아니라 상대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를 끌어오게 됩니다. 아, 그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네, 교양 있는 사람은 이 말을 삼킵니다. 지금 이 대화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상대라는 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말할 차례는 항상 상대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다. 네, 상대 말 중간에 하고 싶은 말이 떠올라도 잠시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림이 대화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말을 끊지 않는 태도는 존중 그 자체입니다. 말의 비율이 관계의 품격을 만든다고 했었죠. 말하기와 듣기에도 보이지 않는 비율이 있습니다. 기본은 듣기가 6, 말하기가 4. 상대를 더 편하게 하고 싶다면 7대 3. 하지만 이건 공식이 아니라 감각의 기준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자기 말이 길어지면 스스로 멈출 줄 압니다. 사람을 사로잡는 말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말을 아끼는 태도,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질문, 끝까지 들어주는 자세, 이 세 가지가 사람을 머물게 합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기억할까요?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시작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이 말들 들어본 적 많으시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정말 재밌거나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면 굳이 미리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오늘은 말을 잘하는 법이 아니라 상대를 사로잡는 말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예고하는 말은 대화를 망칠까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이 말에는 의외로 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재밌는데 기대만큼일까? 네, 기대를 먼저 만들어 놓으면 그 기대를 넘지 못하는 순간 대화는 바로 식어버립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감정을 미리 규정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다, 중요하다, 안타깝다. 이런 평가는 상대가 느끼게 두는 것입니다. 상대를 사로잡는 사람의 5가지 말 태도. 첫 번째, 상대 말을 진지하게 경청한다. 사람은 자기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엽니다. 예를 들어서 고개를 좀 끄덕끄덕여 준다든가 말을 자르지 않는다든가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준다든가 경청은 가장 강력한 설득입니다. 두 번째, 상대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교양 있는 질문은 상대를 곤란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이렇게 묻는다기보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였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겁니다. 질문 하나로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상대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드러낼 때 대화에 몰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그 경험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이때 중요한 건 내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 대화의 중심은 나가 아니라 상대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를 끌어오게 됩니다. 아, 그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네, 교양 있는 사람은 이 말을 삼킵니다.
지금 이 대화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상대라는 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5번째. 말할 차례는 항상 상대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다. 네. 상대말 중간에 하고 싶은 말이 떠올라도 잠시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림이 대화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말을 끊지 않는 태도는 존중 그 자체입니다. 말의 비율이 관계의 품격을 만든다고 했었죠. 말하기와 듣기에도 보이지 않는 비율이 있습니다. 기본은 듣기가 6, 말하기가 4. 상대를 더 편하게 하고 싶다면 7대 3. 하지만 이건 공식이 아니라 감각의 기준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자기 말이 길어지면 스스로 멈출 줄 압니다. 사람을 사로잡는 말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말을 아끼는 태도,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질문, 끝까지 들어주는 자세, 이 3가지가 사람을 머물게 합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기억할까요?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시작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이 말들 들어본 적 많으시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정말 재밌거나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면 굳이 미리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오늘은 말을 잘하는 법이 아니라 상대를 사로잡는 말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예고하는 말은 대화를 망칠까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이 말에는 의외로 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재밌는데 기대만큼일까? 네, 기대를 먼저 만들어 놓으면 그 기대를 넘지 못하는 순간 대화는 바로 식어버립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감정을 미리 규정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다, 중요하다, 안타깝다. 이런 평가는 상대가 느끼게 두는 것입니다. 상대를 사로잡는 사람의 5가지 말 태도. 첫 번째, 상대 말을 진지하게 경청한다. 사람은 자기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엽니다. 예를 들어서 고개를 좀 끄덕끄덕여 준다든가 말을 자르지 않는다든가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준다든가 경청은 가장 강력한 설득입니다. 2번째, 상대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교양 있는 질문은 상대를 곤란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이렇게 묻는다기보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였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겁니다. 질문 하나로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3번째, 상대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드러낼 때 대화에 몰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그 경험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이때 중요한 건 내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4번째, 대화의 중심은 나가 아니라 상대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를 끌어오게 됩니다. 아, 그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네, 교양 있는 사람은 이 말을 삼킵니다. 지금 이 대화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상대라는 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5번째, 말할 차례는 항상 상대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다. 네, 상대말 중간에 하고 싶은 말이 떠올라도 잠시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림이 대화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말을 끊지 않는 태도는 존중 그 자체입니다. 말의 비율이 관계의 품격을 만든다고 했었죠. 말하기와 듣기에도 보이지 않는 비율이 있습니다. 기본은 듣기가 6, 말하기가 4.
상대를 더 편하게 하고 싶다면 7대 3. 하지만 이건 공식이 아니라 감각의 기준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자기 말이 길어지면 스스로 멈출 줄 압니다. 사람을 사로잡는 말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말을 아끼는 태도,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질문, 끝까지 들어주는 자세, 이 세 가지가 사람을 머물게 합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기억할까요?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시작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이 말들 들어본 적 많으시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정말 재밌거나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면 굳이 미리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오늘은 말을 잘하는 법이 아니라 상대를 사로잡는 말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예고하는 말은 대화를 망칠까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이 말에는 의외로 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재밌는데 기대만큼일까? 네, 기대를 먼저 만들어 놓으면 그 기대를 넘지 못하는 순간 대화는 바로 식어버립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감정을 미리 규정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다, 중요하다, 안타깝다. 이런 평가는 상대가 느끼게 두는 것입니다. 상대를 사로잡는 사람의 5가지 말 태도. 첫 번째, 상대 말을 진지하게 경청한다. 사람은 자기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엽니다. 예를 들어서 고개를 좀 끄덕끄덕여 준다든가 말을 자르지 않는다든가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준다든가 경청은 가장 강력한 설득입니다. 두 번째, 상대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교양 있는 질문은 상대를 곤란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이렇게 묻는다기보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였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겁니다. 질문 하나로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상대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드러낼 때 대화에 몰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그 경험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이때 중요한 건 내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 대화의 중심은 나가 아니라 상대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를 끌어오게 됩니다. 아, 그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네, 교양 있는 사람은 이 말을 삼킵니다. 지금 이 대화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상대라는 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5번째, 말할 차례는 항상 상대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다. 네, 상대 말 중간에 하고 싶은 말이 떠올라도 잠시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림이 대화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말을 끊지 않는 태도는 존중 그 자체입니다. 말의 비율이 관계의 품격을 만든다고 했었죠. 말하기와 듣기에도 보이지 않는 비율이 있습니다. 기본은 듣기가 6, 말하기가 4. 상대를 더 편하게 하고 싶다면 7대 3. 하지만 이건 공식이 아니라 감각의 기준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자기 말이 길어지면 스스로 멈출 줄 압니다. 사람을 사로잡는 말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말을 아끼는 태도,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질문, 끝까지 들어주는 자세, 이 세 가지가 사람을 머물게 합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기억할까요?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